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 속에 고평가 논란이 됐던 기술주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며 S&P 500과 나스닥을 다시 끌어내렸고, 이날 공개된 7월 FOMC 회의록에선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위원들의 판단이 확인돼 다시 한번 증시를 흔들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날 시장은 그간 급등했던 반도체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나 엔비디아는 이날 0.14%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AMD도 0.81%, 브로드컴도 1%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하락폭은 장중 낙폭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어제 증시의 충격에서는 다소 벗어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인해 은행주는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 헬스케어 주식,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 지금 증시에서는 많이 오른 주식을 팔고, 그리고 그동안 오르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는 순환매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놀랍게도 56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음에도 공포지수가 56이라는 것은 시장은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은 이러한 기술주 외에 다른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 시장은 크게 공포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진 않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은 기술주는 4월 초 저점에서 80% 넘게 올라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기에 지금 기술주의 차익 실현하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은 아니라 8월 말과 9월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적어 펀더멘탈보다는 변동폭이 훨씬 크기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날 오후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드러나 내일 밤 잭슨홀에서의 파월의 연설에 불안감을 키웠고, 이에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 많은 참가자, 그러니까 많은 위원들이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내다봤고, 이러한 이유는 관세의 전면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이 됐기 때문이라, 이로 인해 몇몇 참가자는 인플레이션의 오랜 기간 2% 목표로 웃돌았다고 지적한 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지속되는 영향이 미칠 경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고정되지 못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FOMC 회의록은 내일 밤 11시경 파월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을 앞두고 공개됐기에 파월은 이 연설에서 미 경제의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 지금은 그 무엇보다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가 매파적, 그러니까 통화 완화 신중론을 고수할 경우 증시 약세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생각이 들며, 이에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가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2.9%로 반영을 하고 있고, 이는 전날 84% 수준에서 다소 내려온 수치라 점점 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려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주 50bp 인하설까지 돌면서 증시가 올랐던 것에 비해 지금은 50bp 인하는 0% 수준에 불과하며 오히려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18.1%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파월은 지금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그리고 연준의 내부 갈등, 불확실한 경제 지표라는 3종고 속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어 지금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더 지켜봐야 되고, 의미 있는 경제 약화 징후를 보기 전까진 금리 인하는 없다는 입장도 유지할 것이라. 이에 최근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연간 상승률이 전월과 같아 완만한 흐름을 보였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근원 CPI 연간 상승률은 전월보다 높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해 또 생산자 물가 PPI는 역시나 예상보다 크게 뛰어 관세 충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자극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이날 0.14% 하락해 175달러로 내려왔고, 장중한 때는 168달러까지 떨어지며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여 이틀 연속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엔비디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주된 배경은 AI 버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샘 올트먼은 최근 인터뷰에 AI 산업에 거품이 끼었을 수 있다는 발언을 더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확대하고 있고, 그는 기관과 투자자들이 지금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공지능 기업들의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이라 올트만은 이러한 발언 중 거품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 지금은 직원이 3명에 불과한 스타트업이 수억 달러를 조달하는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지금 인공지능 주식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시장이 재조정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승을 멈춘 것뿐이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금 AI 낙관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최근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공지능 관련 투자 계획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 이러한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수조 달러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혁명은 향후 2, 3년간 기술 수출 강세를 더욱더 이끌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이러한 말은 즉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여기저기서 자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공공 데이터 센터들이 인공지능 칩의 50% 이상을 중국산 제품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고 아무래도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라 과거 2010년대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그러한 것을 전 세계에 뿌릴 때도 중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 하웨이와 같은 기업을 키웠고 그리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타겟이라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보면서 애플이 2010년도에 얼만큼 주가가 올랐는지 단순히 차트만 보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는 중국의 최신 기술칩을 판매하고 있진 않아 이러한 기술력의 갭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며 심지어 지금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적용을 해야만 데이터 센터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날 1% 이상 내리며 156달러로 마감했지만 장중한 땐 7% 이상 내려 142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장 초반 반등을 하면서 1차 지지선인 156달러를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만약 이날 142달러가 무너졌더라면 단번에 130달러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 현재 장외에서는 심지어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주된 배경은 레프트가 팔란티어는 40달러도 비싸다고 공매도를 치고 있다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앤드류 레프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팔란티어가 과도하게 고평가됐다고 언급해 지금 주식은 펀더멘탈과 괴리감이 꽤 있다며 버블이 심하게 부풀려져 있다 주장했고 팔란티어의 시총이 오픈 AI처럼 내년 매출액 대비 17배 수준이라면 주가는 40달러가 돼야 된다고 지적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레프트는 팔란티어엔 40달러의 주가도 과분한 수준이라며 팔란티어가 오픈 AI와 같은 밸류에이션 배수를 적용받는다면 그 자체로 행운일 것이라 하지만 저의 생각은 여전히 팔란티어가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계절적으로 9월 더욱더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가격에 팔란티어를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도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323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지금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그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해 아무래도 2분기 실적 그리고 다가오는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며 주가는 크게 반등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지금은 사이버 트럭도 잘 팔리고 있지 않아 픽업 트럭 본연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미국 내 판매량은 2023년 11월 말 첫 인도 이후 5만 2천 대에 그쳐 이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예약 주문만 100만여 건이라고 밝힌 것에 비해 매우 적은 판매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줄곧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주가가 정체된 주식을 공부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